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 접수한 후보입니다. 나는 맥이다. 대선 경선에서 활기와 재미와 젊음을 불어넣겠다는 분을 만나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마이주님께서 맥이님 나오심 얘기합니다. 젊음을 불어넣는 맥이다. 또 젊음은 또 그렇게 젊진 않잖아요. 젊진 않습니다. 올해 제가 공식적으로 노인, 법적으로 65세, 4개월 됐는데요. 그 노인 중에선 아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요. 노안이셨어요. 네네. 한 20년 전에도 이 얼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젊음을 불어넣겠다. 젊음, 젊죠. 애기 노인이라고요. 자, 그리고 매기 역할을 하겠다. 매기를 닮지도 않았어요. 야권에 매기 닮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왜 매기입니까? 네, 우리 민주당 이제 경선이 사실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예. 한 1년 넘게 됐죠. 근데 네. 뭐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돼서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지루하고 재미없다. 네. 그래서 좀 새로운 활력을 넣어달라. 그래서 제가 좀 내기처럼 들어가서 이 연못을 좀 휘저으면 좀 활기가 살아날 것 같다 해서 지금 매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문순이어야 하는 이유, 최문순이 생각하는 국가의 비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비전은 가정국가입니다. 가정요? 가족국가. 가족. 근데 국가가 대한민국이 하나의 가정이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 가족이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아주 따뜻하게 보살피는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분들에게 취직 자리를 드려야 된다. 취직. 그리고 집 드려야 되고요. 네. 육아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드려야 되고 네. 또 교육을 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사회,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네. 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따뜻하고 좀 민생에 밀착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가정의 우리 생활 하나하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 근데 네. 가정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가정 환경 불우하다. 나는 집에 가는 게 싫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도 들어가기 좋은 가정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남의 집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네. 네. 자, 저기 민주당에 다른 후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많이 후보들이 있는데 네. 이 후보들로는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내놓으신 정책들이 네.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불공정, 네. 불평등, 빈부격차를 없애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없애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빈부격차인데 우리 당에서 내놓은 또 우리 당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들을 보면 복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 무슨 수당을 통해서 안심수당을 통해서 기본수당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이런 것들로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본질에서 어긋나 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장, 일자리, 임금소득, 노동소득을 높이는 길이다. 네. 그래서 제가 취직 사회 책임자라는 걸 내놔서 일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취직 자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길이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네. 자, 여권에서 네네. 지금 이재명 지사를 살짝 이렇게 네네. 기본소득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여권에서 네네. 가장 위협적인 후보 최문순한테 이 사람이 조금 좀 위협적이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를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한테 가장 위협적인 후보는 제가 이제 컷오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근에 계신 분들이 가장 위협적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지금은 이제 김두관 네. 의원이라든지 이광재 의원. 네, 그런 분들이 가장 위협적입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세균 후보, 이광재 후보가 먼저 네.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분들께서의 뭐 전략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네. 뭐 저하고는 별 상관없는 일이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철학과 네. 신념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강원의 아들 이광재 후보하고 이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단일화하라고 지역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요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이제 이 대선이라는 것이 전국을 상대로 하는 득표 활동이기 때문에 네. 저희 강원도는 좀 전국 인구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누가 한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간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각 나가서 최대한 활동을 잘하라. 이런 이제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언론인 출신으로 MBC 사장 출신으로 지금 도지사를 거쳐서 대선 후보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네. 언론계 후배들은 네. 왜 이렇게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렇게 주목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우리 예를 들어 공무원들한테 감사원장은 저승사자입니다. 무섭습니까? 그만큼 무섭습니다. 네. 네. 아주 최말단의 우리 공직자들에게까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예. 근데 이분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현직에 있으시면서 행사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해서 대선에 나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사표 쓰는 거 보고 생각이 많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조금 더 좋은 판단을 하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요? 좀 지금 나오시면 안 되고요. 네. 나오시려면 다음에 나오셔라 이런 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최문순이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이제 검찰총장으로 계시는 동안 사상 최대의 검사직으로서의 활동을 하셨죠. 네. 이제 그것이 정치적 자산이 돼서 다시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제2의 윤석열, 제3의 최재형이 나오게 된다면 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안 나오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나오지 말라고 할까요? 네네. 네. 지사님 아까 청년과 양극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사람들이 가장 또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또 부동산 정책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네.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죠? 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부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진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규제가 너무 많다. 네. 그래 규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누더기로 하다 보니까 사방에서 상승 효과가 있다. 집값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서 시장 기능을 회복해달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압도적으로 물량을 좀 공급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재개발을 확 풀어서 빠른 속도로 재개발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조치 핵심인데 이사조치보다 좀 더 확대된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이제 청년주택 같은 것을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 말고 직접 지어서 공개해라. 분양해라. 이 요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요약해서 주택 사회 책임제라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이 사회의 책임이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석희님께서 지사님 네네. 재난지원금, 수술실 CCTV, 언론개혁 이런 이슈를 크게 외쳐주시면 컷오프 통과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강원도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네네. 민주당이 네. 잘 못합니까? 왜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지를 잃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인데 예.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입법 권력, 행정 권력을 다 몰아줬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임기 말해 왔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법을 내놔야만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거군요. 네네. 국민의힘의 네네. 선거에서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어요. 그렇습니다. 크게 졌습니다. 참패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변화의 바람이 있는데 네네. 민주당은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00번 수용합니다. 그 말씀이 100번 맞으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저도 좀 외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지금 들어와 보니까
우리 당이 전반적으로 좀 귀족화돼 있다. 네. 정치 귀족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족화라는 게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뜻보다도 기존의 의사결정 과정, 저출산, 그다음에 청년 정책 이런 것들 기존에 해오던 방식들, 작동되지 않는 방식들을 계속 그냥 편안한 채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새로운 캐릭터 하나가 완판남입니다. 네. 이 판을 뒤집어야 된다. 네. 그냥 적당히 하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이 귀족 이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네, 또 네. 지사님이 또 간판이 되시면 네, 네. 귀족 이미지하고는 크게 멀어지겠죠. 완전히 이제 불량 감자 이미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감자 이미지여야지 불량까지는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괜찮습니다. 네, 자, 네. 고센불님께서 빈부격차 정확하다. 지금의 시대 정신이다. 빈부격차가 불공정, 불평등의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사님. 네네. 지사님이 꿈꾸는 대한민국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네.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네. 인간의 존엄은 우리 주진우 앵커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존엄한 존재라는. 네.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네. 그분들을 아주 존엄하게 여기도록 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복무해 왔다면 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을 존엄하게 여기도록 국민들에게 복무하는 그런 판이 완전히 뒤집힌 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섬기는 네네. 나라를 섬기는 아니 그렇죠. 백성을 섬기는 네네. 그런데 이거요 추미애 전 장관의 네네. 사람이 높은 세상이랑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요. 네, 먼저 하셨어요? 제가 먼저 내놓긴 했죠. 네, 그런데요. 그런데 그게 시대 정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서로 교감한 건 아니거든요. 예. 인간을 사람을 높이 섬기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 국가나 집단이나 기업이 우선인 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여겨지는 네.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백성을 섬기겠다 이런 얘기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주로 하는데 선거 네. 끝나면 안 그랬잖아요. 최문수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취직 사회 책임제, 그다음에 이런 교육 사회 책임제, 육아 사회 책임제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 강원도에서 시행을 해서 성공한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네. 공약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고 즉각 전국으로 확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정책들이 아, 그래요? 네. 예, 전국적으로 크게 시행하면 네.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갈 만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육아 사회 책임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네. 아기를 한 명 낳은 가정에 저희가 매달 40만 원씩 4년간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매달 주고 있습니다. 매달입니다. 매달. 네. 직접 당사자에게 네. 지금 우리가 저출산 예산을 매년 47조 정도 씁니다. 네, 많이 쓰는데 효과가 많이 없어요. 쓰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데 다 딴 데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사자 우선주의라고 해서 예. 당사자에게 직접 넣어드려라. 예. 그러니까 이게 즉각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출생률이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전국으로 빨리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녀 뱃사공님께서 네네. 불량 감자 아니고 감자 깡입니다. 깡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최문순 지사 얘기합니다. 네. 불량 감자라는 별명도 있고요. 문순 씨, 도루묵 지사, 동네 아저씨, 완판남 이런 여러 별명을 가졌어요. 매력이 네네. 지금 무궁무진하다는 저희 정치자들의 얘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네네. 자 국민들한테 네. 최문순 씨의 네. 매력을 어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별명을 많이 가진 이유는 제 사전에 권력이란 없다. 권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당선이 되면 도지사 하듯이 매일 출근해서 국민들을 모실 일을 하나하나 결정하고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조직으로 싹 바꿔놓겠다. 네. 이런 약속을 해 올리겠습니다. 국민을 모시겠다. 국민한테 서비스하겠다. 그런 네네. 최문순이 대통령이 되겠다. 돼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오늘 듣는 분들이.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을 모시는 대통령이 되겠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비처럼 날아